네, 전격 인터뷰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예. 개혁신당이 현재 당 차원에서 제일 공들이고 있는 현안은 뭘까요? 저희는 지방선거, 저희는 항상 선거를 준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기성정당에 본인이 참여할 공간이 없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에게 어떤 경로로든 SNS 등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구체적인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요. 이게 기존의 기성정당,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정당에 맞서기 위해 가지고는 완전히 비대칭 전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겠다. 비대칭 전력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선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AI를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선거가 보면요, 그 네. 비효율적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공약이나 이런 걸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또 홍보물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권자를 또 타겟팅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네. 이런 구석구석마다 사실 AI가 활용될 수 있는 구석이 있는데요. 네. 기존 정당들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어쨌든 사람으로 굴러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저희는 그런 조직력이나 자금력에서 열세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그런 쪽으로는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과방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예, 방송미디어통신이 관련한 예.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법안 시행이 됐고 그래서 이진숙 지금 시점에선 전 방통위원장이죠. 예. 자동 면직이 됐는데 바로 당일날 면직 당일날 헌법 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표님도 이 방통위 개편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싫어서 조직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예. 저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청문회 때 하도 빵 문제 갖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뭐 빵을 뭐 그렇게 많이 드시냐 뭐 이런 얘기로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때 청문회를 하면서 나온 거는 사실 이진숙 그 당시 대전 MBC 사장이 대전 MBC에서 퇴임하면서 빵을 한 100몇만 원어치 사가지고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사실 빵 100만 원 이상어치를 한 번에 먹을 수는 없겠죠, 개인이.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해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대전 MBC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우리 빵 안 받아 먹었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의 용도는 좀 명확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걸 갖고 청문회 3일 할 지경이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방미통이라는 걸 설치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와 방미통의 업무 분장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과기부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좀 편입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위인설법 맞습니다. 보면은 네. 예, 사람이 싫어가지고 법을 세워가지고 네. 조직이 바뀐 척하면서 이제 사람 자르는 거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도 이준숙 위원장 그렇게 뭐 항상 비판하고 했던 사람이지만은 저 예전에 국민의힘 당대표 내쫓으려고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뭐 비대위를 설치했다가 가처분 맞고 다시 또 그러면 그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비대위 다시 설치해가지고 내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간적 연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진숙 위원장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수 진영도 끌어안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안는 모습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14일에 방통위 국감이 있고요.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이 정무직 공무원 면직을 규정했기 때문에 국감 당일 기준으로는 기관장을 대체할 만한 인사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리기로 했고요. 국감이 어떻게 진행될 걸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국감 앞두고 사실 방통위가 지난 1년 동안 진행할 업무들에 대해 가지고 또 저희가 지적할 건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조직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일을 저지른 것인가? 저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굳이 시간을 두자면은 예를 들어 이진숙 위원장의 업무 해태나 이런 걸 지적할 것이 또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 국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산 다음에 이 조직을 해체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네. 지금은 우선 일 저질러 놓고 지금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시는군요. 그래서 여당이 이런 식으로 좀 욱한 심정으로 소원 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들이 싫었던 거 하나씩 없애는 거.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 없애는데 논리적으로 사실 어제 저는
특검에 있는 검찰 구성원들이 집단 항명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인데 그래도 모양새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분들 말에 틀린 건 없어요. 왜냐면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기 때문에 방만한 조직이고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으니까 분리하겠다가 논리인데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할 수 있고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이라는 것까지 넣고 그러니까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해야 되고 왜냐 우리 상대편 때려잡는 거니까 검찰은 예전에 니네가 우리한테 칼을 겨눴으니까 완벽하게 없애주겠다. 저는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해가지고는요. 저는 바로 부작용이 생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여당도 논리 없이 지금 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신데 네. 대표님께서는 보면 또 야당을 향해서도 네. 논리적인 공세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진숙 위원장의 가장 공격당한 지점이 빵 많이 먹었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 빵에 대해서도 저는 방송 나와서 누군가 설명해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빵을 혼자 많이 먹거나 아니 뭐 깡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본인이 임하면서 대전 MBC 사장을 그만두면서 직원들에게 이임 선물로 이제 빵을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이건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 개인적 유용이냐는 따지는 거는 그게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저는 방미통일은 지금 이렇게 대책 없이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새로 인사를 뽑아야 된다 하잖아요. 장을. 네네. 근데 예를 들어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후에너지 기능이 들어가면서 지금 공무원이 산업부에서 한 200명 정도가 그 환경부로 옮겨갑니다. 거대 부처로 재탄생한 거죠. 그러면요 이 부처의 성격과 업무 분장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럼 지금 장관으로 환경부 장관으로 김성원 장관이 계시지만은 이분이 이 거대해진 업무에 대한 직무 적합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조직이 바뀌었으면은 새로 장관을 선임하거나 아니면 새로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면은 사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건 공감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야당이 합리적으로 지적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는 것이지. 글쎄요 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장외투쟁도 비판적으로 보시잖아요. 예. 그건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여의도 바닥에 좀 있었던 분들은요. 장외투쟁이라는 것이 불법의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그런 투쟁이거든요. 자, 냉정하게 지금 서울에서 장외투쟁하든지 대구에서 장외투쟁하든지 버스로 사람을 실어 나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버스 한 차를 한다, 두 차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서울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노원구 상계동에서 대구까지 시위하러 갈 사람을 한 차, 두 차 만든다고 하는 것은요. 정치자금법상 가짜 자금을 객출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버스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가서 식대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최소한 5만 원 들겠죠. 그럼 5만 원 다 내고 할까요? 예. 여기서 이제 뭐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약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낸 건 2만 원 정도 냈는데 가서 먹은 거랑 버스비 값이 5만 원어치 먹고 오고 이런 거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행상 이렇게 그 경찰이나 이런 곳에 수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은요. 저는 이재명 정부는 좀 특별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문제 삼아서 때려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수사를 할 수 있다. 네,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민주당도 불편해질 지점이 있겠지만은 네. 지금 뭐 종교 집단이 뭐 정당에 당원 가입했다 이것 때문에 당원명부 털고 이런 수사를 하는 걸 봐도 이것도 이례적이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이상하다 이렇게 하실 지점이 있지만은 그 당원 명부를 사실 수사기관이 접수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책 성향을 이제 수사기관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뭐 특정 종교가 가입됐다고 하지만은 그 인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당원 가입 정보도 사실상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 수사인데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수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한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그 비쟁점 법안이 남아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소리도 있고 또 그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 신중론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게 최근엔 이제 법안 지연 수단으로 성의를 보이는 수단 같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그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필리버스터들은 내용 자체도 의미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저도 아는 분들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잘 준비해서 훌륭한 필리버스터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저도 내용을 들어보고 감탄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필리버스터가 사실 국민들의 감동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잘 정되는 오히려
짧은 스피치 같은 것들이 이어졌을 때 국민들 감동 줄 수 있는 것이지 기록 세우기 경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또 입법으로 이 부분을 또 맞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원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기보다는 칼집에 갖고 있을 때 제일 이제 그것이 빛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끄트머리 권한 하나까지도 자기들이 행사하려고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안타깝고 필리버스터를 자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네. 이제 개정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규정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또 이제 이 동물국회를 없애기 위한 네. 이런 것들 그리고 패스트트랙 이런 것들로 해서 네. 우리가 없애게 한 거거든요. 지금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그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그 재판받고 있고 그걸 민주당이 맹공했습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을 왜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한쪽에서는 그렇게 욕하면서 한쪽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의 산물인 필리버스터를 없애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논리적인 이런 그 내로남불 같은 거는요. 지적하라면 제가 필리버스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갖고. 그런데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경원을 욕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없애려고 한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의원님 지금 쭉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네. 논리가 없다는 그 네. 화살은 네. 양쪽에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다들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이게 참. 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또 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검찰청 폐지를 강행을 했고 이미 이제 뭐 시행이 되고 있죠. 1년 후에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검찰 사법 개혁 이렇게 사법 시스템이 나타날 텐데 학교 폭력이 발생하니 학교를 없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 학교가 없어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정부 질문하면서 그때 김민석 총리님이나 유론 장관한테 여쭤봤거든요. 이게 지금 정성호 장관에게도 여쭤봤거든요. 그 검찰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검찰 조직이 그냥 구조적으로 이거는 계속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검사들이 이제 문제를 생각해서 하는 거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특정한 검사들이 사실 권력을 탐하다가 발생시킨 참사들이 많다 보거든요. 그런데 검찰 조직을 없애버리겠다고 왜 그런 것이냐. 우리가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 안에 폭력을 발생시킨 구성원들 아니면 관리 감독을 잘못한 뭐 예를 들어 교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학교 폭력이 자꾸 발생하네? 학교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검찰에서 자꾸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수사 행태가 발생하네? 그럼 검찰을 없애야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검찰을 대체할 조직이 생겼다 보십시오. 뭐 검찰을 저만한 때가 검잘로 바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검잘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검찰의 상당 권한을 경찰로 이양한다? 그럼 경찰에서 그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글쎄요. 저는 그거는 하나도 지금 논리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우리한테 불리한 수사를 했으니까 검찰을 없애겠어.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입장문을 내고 원대 복귀를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나온 소식으로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 지금 검사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검사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논리적 모순을 바로 발견하는 거죠. 나는 지금 파견된 거고 특검에 나의 원직은 검사야. 그런데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면 안 된다면서. 그럼 나는 여기 와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누군가 답을 할 수 있었어야 되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문제. 누군가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면은 안 된다가 구조적인 문제라면요. 특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문제. 예를 들어 윤석열 검사 같은 특정한 예를 들어 권력욕이 있는 검사가 그 권력욕에 따라 수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검사를 징계하거나 내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검찰 소속 지금 검사들도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뭐 어쩌라는 거냐. 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논리적 답은 안 나왔죠. 네. 그냥 까라면 까 이 상태죠 지금은. 앞으로 한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 계속 이거와 관련한 반응들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윤석열 검사 같은 유형의 검사 때문에 나머지 전체를 집단 체벌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예, 선생님 저희는 안 그랬는데요. 예, 저희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왜 그 감옥 간 사람 때문에 저희가 집단체벌 받아야 되죠? 요즘 학교에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뭐 알겠습니다. 교실에서 뭐 누가 떠들었다 그래가지고 다 나와 이래가지고 니네 다 한 대씩 맞자 이러면 끝나는 건 그건 교사 그만둘 일이에요. 근데 지금 딱 그겁니다. 야, 니네 특수부 검사 좀 이렇게 했으니까 다 나와 우선 맞자 이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하면 안 됩니다. 네. 특검 얘기가 나왔으니 김건희 특검에서 대표님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네. 대표님 상대로 뭘 지금 조사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특검이 저희 의원실에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은 뭐 제가 공범이니 뭐 이렇게 하는 그 얘기를 믿었겠지만은 제가 공범이면서 증인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이준석이 공범이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김건희 여사 등의 범죄를 증언해줄 사람으로 이제 전환한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요. 네. 궁금해하는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궁금해하는 게 많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서 그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다는 것일 거거든요. 그건 저도 알고 있는 게 제한적이고 네. 저는 지금까지 명태균 사건 터진 이후로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했거든요. 언론에다가. 뭐가 더 있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예. 참석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제 국감 일정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진짜 물리적으로 막 국감이 무슨 뭐 세종시나 뭐 어디 지방 가서 한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웬만하면 참석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참석하시겠다. 예, 충돌 일정 출동만 없으면 제가 참석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정보 관련 화제에 관련해서 좀 네.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행안위에서 어제 현안 질의를 했고요. 네. 여기에서 이재용 국가정보 관련 원장이 출석을 해서 이번 국가정보관리원 화제에서 드러난 게 안전조사에서 제외가 됐다는 거를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고요. 또 배터리 충전율이 기준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게 문제가 참 심각하다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도 지금 그 17,000개 서비스 중에 복구 안 된 것들이 상당수거든요. 많죠 지금. 한 80% 가량이 아직까지 네. 미복구 상태인데 네. 여기다 내놓고 여당이라는 곳이 국정에 무한 책임져야 되는 곳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윤석열 정부 탓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저는 놀랐고요. 네. 사실 윤석열 정부 때 뭐 이걸 대책 안 세웠다 지적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지난 4개월 동안 그럼 이거 누가 언급한 적 있나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이 상황에서는 빨리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 복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네. 이게 이런 겁니다. 안전이나 아니면 보안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예산 삭감에 대한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고 안 터지면은 그런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법제화하자고 이야기한 네, 것은 네. IT 프로젝트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부분 외주 개발로 진행되는데요. 네, 네. 유지 보수 또는 보안 관리, 이중화 등에 투입된 예산이 네. 일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박하게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상 거의 안 쓰는 거죠, 그 비용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소프트웨어 우리가 100원에 납품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안에 이중화 아니면은 유지 보수 이런 것들 지금은 일정 비율 한 10%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은데 30-40%까지 잡아야 된다. 네, 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비대나 정수기를 시켜도 이 사는 가격이 있으면 거기에 유지보수 비용이 붙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다달이 내는 비용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전산 시스템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법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별도로 그럼 법안 발의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근데 그 비율을 네. 이미 어느 정도 있는데요. 그 네. 비율을 상당히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죠. 현실화시키는 걸로. 정수기 네. 사면 정수기 값보다 몇 년 네. 뒤면 필터값이 더 비싼 게 이제 맞는데 네, 네. 그거를 IT 개발에도 적용해야 된다. 네. 유지보수, 사람이 이제 관리하는 비용 이걸 박하게 하면 자꾸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법사위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지금 일단 불출석으로 끝났는데 네.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대법원 국감을 두 차례 하는데 한 번은 현장 검증을 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원래 재판 중인 이런 과제를 가지고 왈가왈부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 이 난장을 피우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가서 압박을 하는 느낌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재판 결과에서 오인을 받죠. 예. 혹시라도 나중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뭐 이재명 대통령 무죄 확신하시지 않습니까?
그 무죄가 나왔는데 그러면 야 니네가 옛날에 가가지고 하도 들쑤셔놔서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지적하면은 오히려 결과가 오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들은 다 무죄고 검찰의 억지 기소다 이 말 주장을 확인하려 그대로 입증하려 그러면요 일부러라도 손대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민주당에서도 누가 불경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다. 무죄면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혹시 민주당이 불출석한 조 대법원장한테 형사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그런 탄핵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탄핵하는 거는 자기들 입장에서 부담일 것이고 형사 고발을 해가지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 사실 이걸 예전에 이제 사실 그 양승태 대법원장도 뭐 수십 가지 혐의로 뭐 한모 검사나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뭐 수십 가지 혐의로 고소가 돼가지고 무죄 났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법부 공격하는 게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이래놓고 민주당이 가장 웃긴 게 뭐냐면요. 본인들이 검찰 공격 진탕해놓고 왜 검찰 운일 미워하냐. 맨날 이걸 궁금해하거든요. 본인들이 법원 엄청 공격해놓고 나중에 법원은 왜 우리 미워하냐 이럴 거예요 분명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 단기적 기억력이 굉장히 약한 것 같다. 본인들이 매번 이렇게 법원을 매도해놓고 예, 판사들 나쁜 사람 매도해놓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걸 바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대표님 발언 중에 제일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국민에게 또 다른 V0의 출현을 알리는 서막일 것이다. 이 발언이거든요. 예. 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른바 비선 실세라고 보고 계신가요? 이분이 뭐 직위 없는 건 아니니까 비선은 아닐 테고요. 더 무서운 거는 이제 비서관 실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래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건 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수석 밑에 비서관 있고 비서관 밑에 행정관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총무비서관이란 분은 그중에 한 중간 정도의 직위를 가진 분인데 이분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에서나 사실 총무비서관 나와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응했는데 이분이 국감에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분을 부속실장으로 옮겼다. 이거는 이분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캥기는 일이 있거나 아니 이분이 우리가 몰랐던 권력 실세거나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다가 아니 국회의원은 맨날 본인들이 헌법기관이라 그러면서 국회의원들도 자존심이 있지. 이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김현지 총무비서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에 이름도 얼굴도 처음 보고 들었을 이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여당이 결사옹위한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전날 예. 5일에 예.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PC방에서 하신다고요. 예. 네. 그 저희 젊은 의원들끼리 교류를 좀 하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스타 한번 하는데 이 기획하게 된 계기가 서로 상대 지역구에 뭐 기부하고 이런 이벤트로 기획해 보면은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도 있고 괜찮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또 어제 국민의힘에서 뭐 일부 인사가 또 심술이 났는지 이걸 또 비판하면서 좀 유명해졌습니다. 네. 자당 국회의원도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국회의원들끼리 사실 40대쯤 되신 분은 저희가 이제 40대 아니면 30대 후반들인데 네. 저희는 원래 중학생일 때 명절 때 스타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아, 많지 예. 않아 가지고 예. 5일 날 하시는 걸로 네. 예. 승리하실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예.